안녕하세요. 호들랩스입니다. 오늘 제가 이더리움 클래식에 투자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어려운 기술적인 분석이나 좀 이해 못하는 어려운 내용들은 뺐습니다.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최근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가 이제 한 10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업데이트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지 안 될지 그건 아직 정확하게는 나오진 않았지만 작년 기준에서 저는 올해 그 2.0으로 가기는 힘들 거라고 봤어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뭐 계속해서 연기가 됐고, 근데 지금 9월달 돼서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전하고는 좀 다르다. 조금씩 이더리움 채굴자들이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바이낸스에서 지금 이더리움 풀하고 이더리움 클래식 풀이 있는데 이더리움 클래식 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만들어졌어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지금 여기 이더리움 클래식 풀 참여자 해시레이트를 보시면 8월 17일부터 급격하게 증가가 됐어요. 이전에 오픈했을 때는 참여자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91 정도를 계속해서 유지를 했는데 최근 해시레이트가 급격하게 상승이 되었다. 저도 채굴 사업 하면서 이런 상황은 처음입니다. 그 이더리움 채굴에서 다른 걸로 넘어간다? 전 세계적으로 아마 뭐 이더리움 채굴에 참여한 기계들은 모두가 이동을 해야 됩니다. 엄청나게 대규모 이동이죠. 제가 볼 때 이번에 이더 2.0이 진행되든 안 되든 이미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다라는 점입니다. 이더 채굴의 1등이 중국입니다. 중국은 한국 저희들 채굴하는 거랑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 뭐 작게는 수백억, 뭐 수천억 조 단위 들여서 지금 채굴을 하고 있는데 채굴장 규모 또한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채굴 금지를 시키면서 미국으로 많이 넘어갔죠. 뭐 개중에 소규모 채굴자들은 카자흐스탄이라든지 뭐 다른 나라로 넘어가긴 했는데 중국인들 그 똘똘 뭉치는 관시 문화 아시죠? 크립토에서도 중국인들이 지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중국인들이 많이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근데 수천억 이상 투자를 한 사람이 과연 대책 없이 뛰어들까? 제가 볼 때는 그냥 무작정 진행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애초에 진입 자체를 우리가 채굴기 구매해서 뭐 1억 투자하고 2억 투자해서 채굴하듯이 이런 식으로 그냥 무작정 진행한다라는 게 아닌 거죠. 그들만의 네트워크가 존재를 하고 그들의 계획대로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뭐 몇 년 동안 이렇게 제가 직접 채굴도 하고 채굴 사업도 하지만 그렇게 흘러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 결국 한 개의 덩어리에서 원팀에서 찢어져 나온 건데 이더리움이 잘 나갔죠. 뭐 개발 부분에서나 아니면 뭐 자금에서나 이더리움이 훨씬 더 유리한 위치였고 지금 이더리움 플랫폼 굉장히 널리 사용이 되고 있죠. 뭐 게임이라든지 NFT라든지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되고 있지만 이클은 지금 현재 뭐 볼 게 없습니다. 내용이 없어요. 뭐 이클 같은 경우에는 IoT를 관련해서 개발하고 집중되어 있는데 IoT 관련 대기업이 참여되어 있습니다. 뭐 중국 기업이긴 한데
IoT 쪽에서는 워낙 대기업이라서 그 회사와 지금 같이 이더리움 클래식 개발을 돕고 있다. 그리고 사실 뭐 GitHub를 보더라도 뭐 별 내용이 없습니다. GitHub의 개발 단계를 보시더라도 뭐 특히 두드러지는 그런 윤곽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서 저는 일부러 이더리움 클래식 또한 소재가 될 만한 것들은 발표를 일부러 하지 않는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더리움 2.0이 되면서 가장 이클이 반사이익을 많이 받게 될 텐데 그런 이익을 받았을 때 좀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인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또 이더리움 클래식이 준비해 왔던 일들이 될 수 있죠. 일단 제가 생각하는 이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격적인 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투자를 했고, 수익을 보기 위해서죠. 이더리움 클래식은 제가 직접적으로 투자를 했고, 지금 뭐 형편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뭐, 괜찮습니다. 2만원대에서도 잘 버텼습니다. 그때 더 사고 싶어서 안 달랐었죠. 이건 작년부터 제가 이미 결정을 지어 놓은 생각입니다. 어차피, 이더리움 2.0 포스로 전환되면 전 세계 모든 이더 채굴자는 레이븐이든 비트코인 골드든 이클이든 옮겨야 됩니다. 이동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이고, 그럼 나는 어떤 코인을 채굴할 것인가? 다른 사람들은 어떤 것들을 채굴할 것인가를 좀 찾아봤을 때, 먼저 제 기준에서는, 이더 포스 전환은 이클이 가장 큰 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클 네트워크에 채굴자들이 대규모 참여하게 되면서 이클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더 갖게 되죠. 이클이 2번, 3번 정도 해킹 이슈가 있었는데, 그동안 있었던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한 해킹, 그런 위험은 점차 해시레이트가 상승하게 되면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또 이더리움 과거 차트를 보게 되면 이더리움 과거 차트를 보면 이더리움 클래식과 뭐 별 다를 게 없습니다. 뭐 만원대였네요. 2016년, 17년 만원대였습니다. 만원대. 발행량 무한인 이더리움이 만원이었는데 지금 200만원이 넘죠. 최고가는 580만원.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은 발행량이 2억 1000만 개 고정입니다. IoT 산업이 우리 현실에 얼마나 많은 부분이 차지하게 될 건지는 뭐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정사실이기도 하고 이클이 과연 그 분야에서 지금 시총 19인데 메이저 코인답게 자리를 잘 잡아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뭐 그게 아니더라도 시세는 분출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이 여기 보시면 만원대였거든요. 만원대에서 20만원대까지 가는 게 3달이 안 걸립니다. 3달이 안 걸려요. 3달이. 그 코인 시장에서 모든 상승까지가 3개월이 안 걸립니다. 그리고 긴 시간 동안 하락을 유지를 하죠. 이렇게 만원대에서 20만원대까지 가는데 뭐 이때 이유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는 거는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왜 오르는지 내리는지 이유를 찾아보고 합리화를 시키죠. 요즘에도 잭슨홀 파월 연설 이후에 뭐 이전부터 나왔던 얘기지만 금리 인상이며 인플레이션이며 뭐 그런 이유를 들먹이며 말들을 많이 하죠.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더리움 클래식 상승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제 새벽부터 해서 오늘까지의 상승을 누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코인이 이런 거예요. 코인이 결국 뉴스나 정보는 늦고 상승장 말고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크게 없다. 우리가 상승장 말고 투자를 해봤자 전부 다 손실만 나죠. 이더리움 해시레이트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더리움 해시레이트입니다. 이 보라색 점이 이더리움 해시레이트고 이 검은색 차트가 이더리움의 가격입니다. 이 보라색을 보시게 되면 이게 채굴자들의 참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천천히 우상향을 그리다가 이더리움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채굴자들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다시 또 가격이 상승하니까 이렇게 높아지는. 지금 상황은 거의 중첩 상황이죠. 거의 맞물려 있어요. 물론 이더리움 개발 단계의 진척도나 사용처가 많다 보니까 결국 채굴자들이 참여하면서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높인 거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과거 상황들을 저는 2017년도부터 다 봐왔습니다. 매일매일을. 제가 처음 투자한 코인도 이더리움이었고 뭐 지금도 이더리움 채굴하고 있고 앞으로 이크를 채굴할 거지만 제가 매일매일 이 상황들을 지켜보고 몸으로 느끼고 피부로 느꼈다라는 거죠. 이더리움이 여태까지 보여주었던 모습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더리움 클래식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물론 큰 상승이 나오게 되면 하락은 불가피하죠. 근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이더리움 차트처럼 우상향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틀릴 수도 있어요. 저는 가격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채굴을 할 게 없습니다. 물론 이더리움 채굴하고 있지만 그게 끝나게 되면 저도 이더리움 클래식을 채굴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시세 상승 나왔을 때 채굴한 이더리움 클래식을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매수했던 이더리움 클래식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가격이 어떠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한참 멀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직접 투자를 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이클로 채굴자들이 이동을 하면 해시레이트가 이렇게 이더리움처럼 상승을 하게 되고 이더리움 클래식 보상률이 줄어듭니다. 이게 이클 보상이 줄어드는데 지금 가격을 보시면은 56,000원. 이게 10만 원이 되어도 채굴 수익이 안 나옵니다. 결국 채굴자들이 유입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이더리움 클래식의 가격입니다. 가격에 따라서 채굴자들이 얼마나 참여하는지가 달려있죠. 이더리움 클래식이 20만 원을 유지하더라도 급격하게 몰리는 해시레이트의 상승 때문에 사실 수익을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긴 한데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투자한 1억, 2억 채굴기의 규모보다 대규모 자금으로 채굴하는 자들이 과연 레이븐으로 갈지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갈지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하고 똑같이 결국에는 이동을 해야만 하고 이동하면 수익이 되어야 하는데 수익이 안 되면 채굴을 못 합니다. 전기세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이번 하락에서도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못 버티고 비트를 던졌죠.
그럼 대규모 자금을 이용한 채굴 회사나 채굴자들이 어떤 계획이 있고 어떤 것들을 알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더리움 클래식에서 한번 또 이용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미리 어떤 것들을 예측을 하기보다는 그냥 고래들 등에 올라타서 그 이익만 한번 보자라는 관점입니다. 물론 제가 직접적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뭐 많이 올라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은 크죠. 그래서 영상도 좀 객관적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어려운 내용으로 접근하기보다 이번 영상은 좀 쉽게 전달하려고 노력했는데 느낌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클을 투자한 이유와 장기적으로 제가 홀딩하고 있는 이유를 오늘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클 관련해서도 영상을 또 올려볼 테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번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